윤소아 정의당 의원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그리고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님,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원님은 자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혹시 오늘 토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반론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헌. 복잡한 주제 나왔네요. 23차례, 개헌 특위죠. 개헌 특위가 지금 속해 있는 분들은 안 계시죠? 제가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다른 의원님들도 하나의 결단을 못해서 지금 막혀 있는 겁니다. 기본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타협할 수 것이다. 있습니다. 예. 타협할 수 있고. 근데 지금 딱 하나가 막혀 있는데 권력 구조. 총리 선출권을 국회한테 주느냐 마느냐 이런 대타협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해법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 그건 권력 구조에 대한 얘기. 권력 구조죠. 권력 구조인데 우리 시청자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기본권 문제에 대한 게 한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 분권이 한 파트가 있고,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제 권력 구조. 이게 이제 개헌에 관한 문제이고, 그다음에 그 법률에 관한 문제가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문제. 그건 별도의. 근데 이것도 이제 어쨌든 연동되어 있죠. 연계돼 있죠. 당연히 연계돼 있죠. 근데 제가 개헌특위 교섭단체 깨지기 전에는 간사를 또 맡아서 했기 때문에 좀 깊숙이 협의를 했는데 원래는 이제 뭐 초당적 합의안을 만들어 보자. 우리 간사들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다 합의가 됩니다. 다 합의가 되는데 권력 구조인데 제가 이제 쉽게 간단히 발제를 해드리면 이제 소위 말하는 대통령 중심제와 이원 집정부제, 어렵게 말하면 이렇고 쉽게 말하면은 대통령제는 그대로 가는데 총리 추천 권한을 지금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이걸 국회에서 뽑는 것을 지금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양보하는 결단을 해달라. 아무것도 양보 안 하겠다는 말이냐. 그럼 의원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는 다 없어지는 의원 내각제까지는 아니고. 근데 사실 약간 이원 집정부제랑 유사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총리를 국회에서 뽑으니까. 거기까지는 합의가 된 겁니까? 대통령 중심제로 가되 총리 선출 문제만 결론이 나게 되면 권력 구조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는 겁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중심제라고 말하기 좀 분권제죠.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냐, 대통령 중심제냐, 요 차이로 지금 갈라지는 겁니다. 야당의 주장은 뭡니까? 저희는 저는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우리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 통합을 하면 반대를 위한 야당 안 할 거다. 대승적으로 문재인 정부랑 협력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아주 높은 수준의 협치가 가능할 것이다. 새로운 야당이 될 것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말고 그러면 국회 총리 선출 권한을 주더라도 이런 건설적인 여야 관계, 물론 한국당은 이제 쉽지 않을 겁니다. 이 관계에서 배제되더라도 국정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석수가 이렇게 한번 과감하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보자 했는데 민주당은 해서 거기 동의하는 분도 계시고 민주당이 타협이 잘 안 될 것 같아, 당내에서. 이래서 지금 합의를 못 하겠다. 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선출제의 문제만 해결되면 4년 중임제까지도 동의를 하신 건가요? 그건 타협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지금 국회 개헌특위에서 그냥 그 개헌특위 의원들 간에 또 이렇게 당내 입장을 정해서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헌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권력구조의 문제인데 결국 지금 그 야당들에서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에요. 대통령 중심제를 일종의 폐지하는 거죠. 일종의 그거에 안중적인 이원 집정부제에 가까운 정부 형태를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 여론을 보십시오. 국민들은 4년 대통령제에 대한 압도적인 선호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압도적인. 말씀 좀 들어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원 집정부제에 대해서는 국민들 자체가 그렇게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민주당은 여전히 그 대통령 중심제, 4년 중임제로. 아니, 저희도 당 의원님들,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수가 4년 중임제인 것이죠. 다수가? 네.
예. 저는 이제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있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예. 있었잖아요. 저는 정개특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선거제도와 권력구조하고는 아주 긴밀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 다당제가 되면 다당제라는 거는 승자 독식의 대통령 중심제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렇죠. 다당제를 하면 반드시 공정과 협치, 합의의 민주주의가 되면서 의원 내각제형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의원 내각제가 있고 대통령 중심제가 있고 딱 있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거예요. 선거제도하고 다 연동이 되어 있죠. 그럼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정말 민주당이야말로 오랫동안 주장해온 그런 제도고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국민의 어떤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그래서 정책에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정개특위에서 얘기를 해보면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해요. 소선거구제를 주장하자 거기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님들은 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구체적인 이유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다 반박을 하면 그래도 반대해.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그러니까 권력구조 개헌에서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분권형 대통령제, 지금 현재 대통령의 권한을 좀 줄여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한다라는 것은 약간의 그 의원 내각제형의 그런 걸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성격을 가미하고. 예, 성격을 가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것을 지금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주장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국회의 총리 선출권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빠터를 해서 두 개 다 받아라. 이제 민주당이 양보를 해서 국회의 총리 선출권을 내놓고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고 이렇게 해서 되면 혈액형이 똑같네. 저는 똑같습니다, 입장이. 그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 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 게 저는 그러니까 승자 독식의 대통령제라는 것은 이게 프락셀 원리에 의해서 모든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이게 그대로 퍼지면서 예. 경제 양극화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사회 양극화로 이어지는 것이고 갈등 구조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그런 권력 구조 분산.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핀란드에서 오래 있었는데 핀란드에서도 보면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갈 때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 두 단계, 세 단계 거쳐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이게 뭐 한꺼번에 의원 내각제로 갈 수 없어요. 예. 지금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이번 개헌에서 권력구조 분산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는 그것까지만 우선 받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윤수아 의원님. 개헌은 저는 촛불 시민의 요구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권력 구조를 물론 현실적인 그 부분은 이해하지만 권력 구조를 지나치게 앞세우면 실제 1987년을 극복하고자 하는 개헌의 원칙이 새로운 시대에 그리고 촛불이 요구했던 국민들의 다양한 기본권의 부분부터 해서 실제로 지방 분권화, 이건 지방 정부로 화해내고 지방 재정도 스스로 해낼 수 있을 정도까지 만들어내자. 또 하나는 직접 민주주의, 예를 들면 소환권, 발언권 등의 이런 부분들의 내용을 동시에 담아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지금 딱 막히고 있다. 예. 이것은 기존에 있는 정치 세력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이해타산에 우리가 9번의 개헌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한 2번은 결국 4.19 혁명 이후에 의원 내각 책임제 한 번 했고요. 그리고 87년 그 부분에서 한 번 했고 그 후로도 대통령들이 여러 번 개헌 이야기 했는데 실제로 동력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80%가 넘는 그런 개헌의 지지율도 보였고요. 실제 촛불 시민 혁명의 과정에서 나라를 바꾸는 부분에서는 개헌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답게 만들어라 알겠습니다. 하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권력 구조에 대한 생각은요? 지금 대통령제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양자택일의 부분을 가지고
대통령제를 할 거야, 이원 집정부제를 할 거야, 아니면 의원 내각제를 할 거야 하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다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저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아까 선거구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연동을 했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약간 좀 잘못 이렇게 연결되기는 했지만 꼭 필요한 연결이기도 했죠. 개헌특위와 정개특위가 같이 이제 하나로 그렇죠. 묶였잖아요. 네.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선거구제가 어떻게 중대선거구제가 됐든 소선거구제 됐든 연동형 비례로 하자는 부분들이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야 된다. 예. 그 부분에서 지금 저기 그렇게 안을 내고 있어요. 그 연동 부분에서 비례대표하고 그러고요. 묻자. 그리고 대통령 부분에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를 지금 걱정을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 이것을 중임을 하면 더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일단 중임제로 대통령제를 그 권한을 분산시키는 반대하시는 것은 지방 분권을 정확히 하면서 예. 그러한 내용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중임제는 대통령 중임제는 찬성한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원 내각제지만 우리 환경에서 국회 내에서도 자기들끼리 협치도 하지 못하는데 아니 그러면 이제 좀 잘해야 되는데 오늘 그 안이 예. 좀 나왔어요. 예, 저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예. 그러니까 국회의 그 총리 선출권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이렇게 하면서도 그거를 선뜻 받지 못하는 게요. 야당에 대한 좀 불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야당도 좀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대통령 선거 전에 개헌을 논의하는 것과 선거 후에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다릅니다. 선거 전에, 대선 전에 개헌을 논의할 때는 대선 자체가 그 헌법에 기초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일단 대통령 선거에 의해서 국민의 뜻에 의해서 5년 대통령이 선출이 됐어요. 그렇다면 현재의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는 거기에 가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 현재 선출된 예, 그건 대통령이 그럼요. 그 5년간 현재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그 권한에 대해서는 침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야당 의원들 중에는 뭐 어차피 개헌되면 현재 대통령도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기 예.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방어적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예. 서로 여야가 현재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는 노타치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법으로 그 그렇게 돼 있어요. 부분은 네, 그 부분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야,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백 의원님. 네. 네. 자, 이게 이제 그 아주 복잡한 문제인데 합의점이 좀 어느 정도 보일 수 있어요. 대통령 중임제에 대해서 야당에서 동의할 개연성이 일정 정도 열려 있다. 조건은 국회에서 총리 선출권은 국회에다가 줘라. 또 하나는 국민의당 입장까지 하게 되면 여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같이 묶자. 선거구제 개편. 그다음에 총리 선출권은 국회로. 그렇게 되면 대통령 중임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강의 안들이 모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뭐 예. 합의될 거예요. 6월 개헌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저는 대해서. 아니 지금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유한국당은 그거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일단 그 자유한국 자체도. 그래서 자유한국당. 네 개 당이 합의를 이루면 딜을 아니 안 되죠. 어차피 이거 3분의 2가 돼야 되는데요. 딜을 하자는 거예요. 제가 딜을. 자유한국당 네. 안 됩니다. 어차피 자유한국당이 아니, 일단 자유한국당은 지금 나중에 상황에서 얘기고 오늘 여기서만. 반대되고요. 아니, 그리고 오늘 이 논의 여기에서도, 자체가 저는 그렇게 지금 무르익은 논의가 아닙니다. 이미. 오늘 여기에서도 네. 지금 20대의 국회에서 이제 이 이후로 진행될 개헌 이후의 부분을 지금 갖고 있지만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 이원 집정부제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협력의 모델이 될 것 같지만 예. 저는 오히려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부분과 국회에서 선출한 부분이 충돌하고 할 수 있는 개연성이 대단히 많이 있다. 대단히 분란의 소지가 오히려 많이 있는 것이다. 그러한 위험성도 발언 냉정히 저도 살펴야지. 저도 네. 아니 지금의 부분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국회의 모습으로 예. 그것을 지금 개헌을 가져올 수 박 있다. 의원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대통령제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성공할 가능성 제로라고 생각해요. 좀 어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그래서 뭐 그거 좀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길게 얘기는 못 예. 드리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뭔가 새로운, 그러니까 정치가 발전하는 형태로 가면서 시행착오를 하는 게 낫죠. 이게 이미 죽은 자식을 붙들고 알겠습니다. 해봐. 예.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야당이 필요하고 어떤 새로운 형태의 국회가 필요한데 이미 국민의당이 그런 부분을 상당 부분 입증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도 그렇고 그 상당치에서 어쨌든 그걸 조율하면서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거를 3당 체제에서 4당 체제, 5당 체제로 가면서 이런 공존과 합의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려면 선거제도가 연동형으로 가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형태의 분권형이 됐든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수준을 조금 더 그 밑으로 내려갔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선거제도 거기에 대해서 그 입장이 어떻습니까? 하 의원님. 뭐 저희도 중대선거구제가 받아들여지면 패키지로 뭐 찬성한 입장입니다. 중대선거구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두 개는 섞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지역구 선거를 뭐 소선거구제로 하느냐, 중대선거구제로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저는 이번에는 그러니까 개헌도 그렇고 그 선거제도 그렇고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의원수를 최소한으로 늘리고 일단 연동형으로 돌리는 그것만 우선 도입을 하자. 그리고 이다음 소선거구, 중대선거구 나중에 얘기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기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게 되면 그럼요. 중대선거구도 받을 의향이 있다. 아, 그럼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찬성. 네, 저도 찬성. 중대선거구제. 입장이고요. 중대선거구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윤수아 의원님은 연동형 비례 대표제. 대표제의 뭐 선구자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정의당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중대선거구는 대찬성 아니에요? 아니 그것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예.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따른 정치적 책임이 돼주고 거기에 따른 또 다당제의 건강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예. 당연히 그 부분은 찬성하고요. 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다면 그 부분과 연동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중대선거구제도 찬성한다. 아니 그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중대선거구제 그리고 찬성 아니에요? 중앙선관위에서조차도 예. 이번까지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앞전에도 300명 중에서 200대 100이라고 예. 해서 국회에 제출했었어요. 국회에서 안 받았죠. 이번에 또 제가 이제 정치발전 특위를 좀 해봤습니다. 예. 뭐 큰 권한은 없는 위원회였는데 거기에도 선관위에서는 정확히 그걸 들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정치권이 안 받는 거죠. 권력 구조에 있어서는 그 지금 의원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논의할 때가 아니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한마디 하면 예. 국회의원 중에 이런 말을 해요. 이거 국회의원들도 나도 나 자신을 못 믿겠다. 나도 나 자신을 못 믿겠다. 그건 아주 오래간만에 진실인데요. 네, 나도 나 자신을. 진짜 이게 이현 어떻게 정부대 의원내가 됐을 때 정말 당리 당략을 떠나서 국가 전체를 보고 정당들이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의문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고 또 그건 저는 국민들이 무책임한 보는 발언이시라고 생각해요. 권력 구조에 대해서는요. 저는 아까도 대통령 말했죠. 중심제. 네, 저는 지금으로는 4년 중입니다. 4년 중임제고 그리고 그 국회에 총리 선출제로 주는 것은 이원집정부제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옳지 않다. 너무 지금 시기상조라고 시기상조다. 생각합니다. 네. 아까 입장 충분히 얘기하셨고 권력 구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권력 구조는 어쨌든 분권형으로 가야 되고요. 분권형으로 가고. 근본적으로 의원 내각제 쪽으로 가는 게 그래야 네. 우리 바로 사회가 거기 가기 전에 예. 그 중임제를 받으면서 총리 선출권은 국회로 일단 보내는 예, 그 단계까지 가능하고요. 한번 해보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200대 100으로 가는 경우에 지역구를 53석을 줄여야 되는데 그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예. 저는 그러니까 제가 제출한 법안은 국회의원 수를 16석만 늘리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지역구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4대 1로 해서 연동형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국회의원 수를 좀 늘리자. 예, 지역구를 줄이는 것도 그게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게 물론 중대선거구제로 해서 줄이면은 줄일 수 있겠지만 그건 좀 시간이 걸리고 당장 소선거구제에서 그걸 줄이게 되면 지방과 농촌이 날아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덴마크처럼 면적을 고려하지 않거든요. 예. 선거에서. 그런 상태에서 지방 농촌이 날아가면 그렇지 않아도 지방 농촌의 대표성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지역구 줄이는 것은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를 확 바꿔버리면서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는 욕심 부리지 말고 16석 늘리는 거에 대해서 국민 동의를 얻어서 연동형으로 돌리고 그리고 개헌의 권력구조 분권에서 국회의 어떤 총리 선출권을 좀 가지고 강화하자. 자유한국당하고 딜을 해서 그거를 관철시키자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무늬만 연동형 비례대표 박지원 의원이 전면적으로 다 많이 하셔야죠. 하셔가지고 예. 저는 뭐 대체로 동의하는데 저희 당 입장은 의원수 늘리는 건 안 된다. 의원수 늘린 건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뭐 그 16석을, 예. 대충형 근데 이제 당이 통합이 되면 새로운 당론을 만들어야 되니까 예. 그 안에서 충분히 16석을 늘리면서 저는 국회 예산을 동결하는 식으로 해서 국민에게 그 동의를 얻고 저는 뭐 영 그렇다면 300석으로 유지하면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서 지역구를 일부 줄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거는 저는 선택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찬성한다고 서구와 그랬어요. 같이 예. 이제 근데 아직 우리 그 지형이 그렇게 안 돼 있어서 그러는데 그러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금에 있어서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지역구를 지켜주면서 거기에 연동형이라는 단어를 비는 그런 소극적인 부분을 연동형으로 해가지고는 정치 지형이 절대 안 아니, 특별한 방향으로 바뀌지 예. 않습니다. 아니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래서- 하면 반드시 다당제가 되고요. 다당제가 되면 어차피 합의하지 않고는 정치를 아까 할 수 이제 없기 하태경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합의 기술이 발전되게 예, 됩니다. 하태경 의원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하태경 의원님께서는 뭐 늘리는 건 반대한다. 예. 저희들은 늘려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60 그리고 240대 120 구체적으로는 냈습니다. 늘리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회 비용 이야기합니다. 그 비용 안에서 360 단위로 가면 국회의원의 권한은 더 축소되면서 오히려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국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요. 예. 또 360명. 헌법에 200명 이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모 옛날 후보님 지금 대표님께서는 100명으로 그 헌법에 200명 이상인데 100명으로 줄이자고 해버리고 이견하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예. 이것을 지금의 개헌에 있어서 특히 선거제도 부분은 정확히 좀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부분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대전환이 필요하다요. 자, 이제 일정인데요. 지금 그 민주당 입장은 2월 말까지 안을 좀 만들어 보자. 안 되게 되면 3월에 대통령 발의 형식으로 해갖고 개헌안을 내고 뭐 그것이- 합의된 건 아닌데 예. 국회에서 최대한 노력을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시죠. 해보는 2월 말까지 것이죠. 한번 만들어보자. 네, 만들어보고 안 되면은 그거는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대통령에게도 어쨌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 행사할 네. 수도 있다는 취지고요. 옛날 87년 개헌 당시에 보면 42일 안에 모든 걸 다 끝냈습니다. 아니 저희가 대통령께서 3월에 네. 개헌안을 냈을 때 그게 국회 통과가 되지 않게 되면 사실 대통령한테 정치적으로 좀 부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 그거 마지막에 어떤 수단인 것이고요. 네. 가능하면 국회에서 합의를 이루어서 하는 것이 순리적으로 맞는. 6월 지방선거에서 동시투표로 하자. 그러니까 그거는 비용의 문제도 있어요. 예, 진짜 알겠습니다. 엄청난 예. 그 비용이 들고 한 1,000억 정도 더 든다는 거죠? 그리고 투표율의 문제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정에 대해서요. 일정은 아까 다른 정당은 6개월 더 연기하자는 건가요? 아니 그거 그건 아니에요. 자유한국당 입장이죠. 이번에 지방선거 때 하는 게 최선이고.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이제 개헌 특위하면서 같이 네. 계속 논의를 했기 때문에 총리 국회 추천 이거를 민주당에서 받으면 자유한국당이 전향적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와 청와대가 합의하는 개헌이 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그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자유한국당이 받을 수 있겠다. 그거는 이제 정개특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텀을 이거는 두고 물려갖고 같이 가야 될 텐데. 같이 가요. 아니, 같이 가야 되는데 네. 합의는 어쨌든 개헌이 먼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결단이 근데 그 결단은 어차피 대통령 결단이에요. 대통령 권한을 나눠주는 총리 거고 추천권이 국회로 오면 어쨌든 자유한국당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개헌에 예측을 있어서 해보는 거죠. 끌어들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일정은 이번 지방선거에 하는 것이 옳겠다. 예. 의원님. 저는 일단 그 개헌에 있어서
그 권력구조 분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예.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찬성을 해주는 걸 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게 선거제도와 권력구조가 맞물려서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지 이 중에 하나를 따로 하는 거는 현실 가능성도 없고, 예.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제 정상적인 과정이 된다라고 보는데요. 일정과 관련해서 2월 말까지 합의가 안 됐을 때 대통령 발의안이 3월에 나온다고 한다면 양당의 입장은요? 간단하게.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게 바람직하지 않고 저는 심지어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일정을 3개월 정도 늦출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을. 저는 오히려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간단히. 지금 모바일 투표가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상시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헌법에 개헌을 하면 어떤 조항은 마음에 들고 어떤 조항은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예. 지금 단체들이나 국민들도 그런 개헌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전 국민 헌법에 대해서는 모바일 투표를 해서 이 항에 대해서는 오늘 하고 저 항에 대해서는 내일 하고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까지 좀 근본적인 변화까지 좀 이렇게 우리가 같이 검토를 하면 개헌 문제에 대해서 훨씬 부담이 덜 수 저는 있다. 그 개헌 문제 일단 그거는 진짜 헌법이라는 건 정말로 그 국가의 기본 체계인데 그거는 좀 너무나 즉흥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하 의원님께서 지금 우리 민주당이 그 안을 받으면 자유한국당이 동의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지금 기본적으로 지방선거와 연결시켜서 이 개헌안이 같이 동시에 투표됐을 때 알겠습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정치적 계산 것이거든요.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네. 마지막으로. 기능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예. 지금 현재 개헌특위가 그동안에 뭐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형식적인 부분이 대단히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오히려 노동의 기본권부터 해서 농민권부터 해서 열심히 지금 개헌에 대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그 쓸 테이블 안에 같이 모아서 빨리 진행을 하자. 알겠습니다. 기본권 문제를 같이 논의하자. 그게 소중하죠. 알겠습니다. 4개 정당 의원님들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폐지하는 거죠. 일종의 그거에 안중적인 이원 집정부제에 가까운 정부 형태를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 여론을 그렇네요. 보십시오. 그게 국민들은 4년 대통령제에 대한 압도적인 선호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압도적인 말씀 좀 들어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원 집정부제에 대해서는 국민들 자체가 그렇게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민주당은 여전히 그 대통령 중심제 4년 중임제로 아니 저희도 당 의원님들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수가 4년 중임제인 것이죠. 네. 예. 저는 이제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있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예. 있었잖아요. 저는 정개특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선거제도와 권력구조하고는 아주 긴밀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 다당제가 되면 다당제라는 거는 승자 독식의 대통령 중심제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렇죠. 다당제를 하면 반드시 공정과 협치, 합의의 민주주의가 되면서 의원 내각제형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의원 내각제가 있고 대통령 중심제가 있고 딱 있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거예요. 선거제도하고 다 연동이 되어 있죠. 그럼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정말 민주당이야말로 오랫동안 주장해온 그런 제도고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국민의 어떤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그래서 정책에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정개특위에서 얘기를 해보면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해요. 소선거구제를 주장하자고 거기는. 예, 그러니까 그 민주당 의원님들은 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구체적인 이유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다 반박을 하면 그래도 반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뽑는 것을 지금 민주당이죠. 예. 민주당이 양보하는 결단을 해달라. 아무것도 양보 안 하겠단 말이냐. 그럼 의원 내각제나 의원 집정부제는 다 없어지는 의원 겁니까? 내각제까지는 아니고. 네. 근데 이게 사실 약간 이원 집정부제랑 유사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총리를 국회에서 뽑으니까. 거기까지는 합의가 된 겁니까? 대통령 중심제로 가되 총리 선출 문제만 결론이 나게 되면 권력 구조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는 겁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중심제라고 말하기 좀 분권제죠.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냐, 대통령 중심제냐. 요 차이로 지금 갈라지는 겁니다. 예. 야당의 주장은 뭡니까?
저희는 저는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우리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 통합을 하면 반대를 위한 야당 안 할 거다. 대승적으로 문재인 정부랑 협력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아주 높은 수준의 협치가 가능할 것이다. 새로운 야당이 될 것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말고 그러면 국회 총리 선출 권한을 주더라도 이런 건설적인 여야 관계, 물론 한국당은 이제 쉽지 않을 겁니다. 이 관계에서 배제되더라도 국정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석수가 이렇게 한번 과감하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보자 했는데 민주당은 해서 거기 동의하는 분도 계시고, 민주당이 타협이 잘 안 될 것 같아, 당내에서. 이래서 지금 합의를 못 하겠다. 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선출제의 문제만 해결되면 4년 중임제까지도 동의를 하신 건가요? 그건 타협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예. 지금 국회 개헌특위에서 그냥 그 개헌 특위 위원들 간에 또 이렇게 당내 입장을 정해서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헌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권력 구조의 문제인데 결국 지금 그 야당들에서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에요. 대통령 중심제를 일종의 윤소아 정의당 의원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그리고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님,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원님은 자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혹시 오늘 토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반론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헌. 복잡한 주제 나왔네요. 23차례, 개헌 특위죠. 개헌 특위가 지금 속해 있는 분들은 안 제가 계셔. 앞에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다른 의원님들도 하나의 결단을 못해서 예. 지금 막혀 있는 겁니다. 기본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그거는 정도 합의가 이루어질 수 타협할 수 있을 있습니다. 것이다. 예. 타협할 수 있고. 근데 지금 딱 하나가 막혀 있는데 예. 이게 권력 구조. 총리 예. 총리 선출권을 국회한테 주느냐 마느냐 이런 대타협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해법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 그건 권력 구조에 대한 얘기. 권력 구조죠. 예. 예, 권력 구조인데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기본권 문제에 대한 게 한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권력 권력 구조? 구권이 한 파트가 있고 예,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제 권력 구조. 이게 이제 개헌에 관한 문제이고 그다음에 그 법률에 관한 문제가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문제. 그건 별도의. 예. 이건 근데 이것도 이제 어쨌든 연계돼 있죠. 연동되어 같이 하는 있죠. 걸로. 예. 네, 연계돼 있죠. 당연히 연계돼 근데 있죠. 제가 개헌특위 교섭단체 깨지기 전에는 간사를 또 맡아서 예. 했기 때문에 좀 깊숙이 협의를 했는데 예. 원래는 이제 초당적 합의안을 만들어 보자. 우리 간사들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다 합의가 됩니다. 다 합의가 되는데 권력 구조인데 제가 이제 쉽게 간단히 발제를 해드리면 이제 소위 말하는 대통령 중심제와 예. 이원 집정부제 어렵게 말하면 이렇고 쉽게 말하면은 대통령제는 그대로 가는데 총리 추천 권한을 지금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예. 이걸 권력 구조를 물론 현실적인 그 부분은 이해하지만 권력 구조를 지나치게 앞세우면 실제 1987년을 극복하고자 하는 개헌의 원칙이 새로운 시대에 그리고 촛불이 요구했던 국민들의 다양한 기본권의 부분부터 해서 실제로 지방 분권화 이건 지방 정부로 화해내고 지방 재정도 스스로 해낼 수 있을 정도까지 만들어내자. 또 하나는 직접 민주주의, 예를 들면 소환권, 발언권 등의 이런 부분들의 내용을 동시에 담아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지금 딱 막히고 있다. 예. 이것은 기존에 있는 정치 세력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이해타산에 우리가 9번의 개헌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한 2번은 결국 4.19 혁명 이후에 의원 내각제, 내각 책임제 한 번 했고요. 그리고 87년 그 부분에서 한 번 했고 그 후로도 대통령들이 여러 번 개헌 이야기 했는데 실제로 동력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80%가 넘는 그런 개헌의 지지율도 보였고요. 실제 촛불시민혁명의 과정에서 나라를 바꾸는 부분에서는 개헌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답게 만들어라 알겠습니다. 하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권력 구조에 대한 생각은요? 지금 그 대통령제냐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양자택일의 부분을 가지고 대통령제를 할 거야
이원 집정부제를 할 거야 아니면 의원 내각제를 할 거야 하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다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저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아까 선거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좀 연동을 했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부분을 권력구조 분권, 그러니까 권력구조 개헌에서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분권형 대통령제, 지금 현재 대통령의 권한을 좀 줄여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한다라는 것은 약간의 그 의원 내각제형의 그런 걸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성격을 가미하고. 예, 성격을 가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것을 지금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주장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국회의 총리 선출권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빠터를 해서 두 개 다 받아라. 이제 민주당이 양보를 해서 국회의 총리 선출권을 내놓고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고 이렇게 해서 되면 혈액형이 똑같네. 저는 똑같습니다, 입장이. 그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 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 게 저는 그러니까 승자독식의 대통령제라는 것은 이게 프락셀 원리에 의해서 모든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이게 그대로 퍼지면서 예. 경제 양극화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사회 양극화로 이어지는 것이고 갈등 구조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그런 권력 구조 분산.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핀란드에서 오래 있었는데 핀란드에서도 보면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갈 때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 두 단계, 세 단계 거쳐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이게 뭐 한꺼번에 의원 내각제로 갈 수 없어요. 예. 지금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이번 개헌에서 권력구조 분산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추천하는 그것까지만 우선 받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윤수아님. 개헌은 저는 촛불 시민의 요구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